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2회차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시험 문제 좀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본에 제일 충실한 그런 문제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꾸려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어떤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빨리 파악을 좀 해서 내가 이쪽이 좀 취약하구나, 그걸 좀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시리즈를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좀 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공부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회차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자, 1번 이 나라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푸실 때는 반드시 왼쪽에다가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왼쪽에 1번 옆에다가 이건 파트가 어디다 라고 하면 철기 국가라고 옆에다가 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고대 경제인지 중세 경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적어놔 보시면 나중에 분명히 틀린 애들은 계속 내가 좀 틀리고 있구나, 이런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 그럼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니까 제일 큰 힌트가 바로 게르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라든지, 그죠? 부경, 이런 이름들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지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중국 사료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좀 욕이 적혀 있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영고. 이제 이런 이름이 딱 나오면 분명히 부영 아파트 12층에 내 동무가 사는데 고동을 즐겨 먹는다. 이거는 부여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요건 동해 거였죠. 동해 거. 읍군삼로, 제 친구 읍삼이가 강릉 지역에 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요건 동해 거다. 동해, 옥저, 요런 내용, 그죠? 동해나 옥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런 내용이 만약에 던져지면 이게 어느 왕인지 영조와 정조를 좀 잘 섞어서 문제로 낸다라고 말씀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읽어보니까 어떤 이제 성균관에 세운 내용인데 이건 척화비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성균관에 세웠던 거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볼 때 탕평비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탕평비와 관련된 사람은 우리가 영조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1번에 속대전, 속오래의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영조에 대한 내용 맞고요. 균역법 1750년 51년 요때 가서 이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 군포 한 필로 낸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고요. 자, 3번에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 운영하려고 했다. 그죠? 이인자의 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머리가 좀 아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영조였죠. 자, 4번에 보니까 준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지읒자하고 정조의 지읒자, 요거 같이 기억을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완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바로 영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완론 하면은 영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선 전기의 농업에 대한. 자, 만약에 이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취약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고 하면 이게 고려 내용인지 아니면은 이게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 요때 내용인지 아니면은 조선 전기인지 아니면은 조선 후기인지 요런 감이 없으면은 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잘 볼게요. 반농사는 조보리콩의 인연삼작. 자, 인연삼작은 윤작법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럼 고려부터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 조선에는 이게 좀 더 발전이 되겠죠. 퇴비 주는 기술, 시비법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요때부터 해서 녹비, 퇴비 이런 기술이 요때부터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 2년 3작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민문이 토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청동기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철기도 분명히 민문이 토기가 대세였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시비법과 2년 3작 고려 이렇게만 기억하시지 말고 요런 게 요때 정도 되면 일반화가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1번에 그럼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풍년이건 흉년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사두를 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건 바로 영정법입니다. 그죠? 자, 제가 좀 강조하는 걸 오른쪽에 잠시만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자, 먼저 우리 조세 내용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정근대사 파트에서 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영정법, 이런 이름을 꼭 잡으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공납과 관계된 이름을 우리가 좀 잡을 때 요때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역 중에서 군역과 관계된 내용을 좀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분명히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잡으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정법이 만들어진 거는 인조 때가 아닙니다. 요거 이제 인조 때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 대동법이 광해군 때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로 볼 때 우선순위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세 가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영조 때 만들어진 거니까 시기상으로 볼 때 1635년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요때라 보시면 좋겠고요. 이 대동법이 만들어질 때가 광해군 원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은 1608년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균역법은 정확히 시기로 따지면 1750년, 51년 요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서로 나타내면 1번, 2번, 3번이 되겠고 그리고 이 내용은 토지 1결당 분명히 사두라고 하는 이런 이름 요거 이름 좀 기억 좀 해주고 요거는 1결당 12두 초창기에 상반기에 8두, 하반기에 8두 이렇게 좀 걷다가 나중에 12두 개념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결당 결작이라고 해서 영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균역법은 군포 두 필에다가 한 필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작이라든지 그죠? 결작. 그래서 1결당 미곡 2두를 더 걷는다든지 아니면 선무군관포 이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그런 어염새 같은 상새 이런 것들이 또 걷어지는 게 바로 균역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중에 삼정의 문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게 나중에 또 문란해지죠. 그러니까 전세, 특히 이제 전세라고 하는 이 개념 문란해지니까 전정, 그 다음에 군정 이런 표현 쓰죠. 나중에 가서 군정, 그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환곡 이런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좀 나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 공납이 옛날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가오마다 걷는 집집마다 걷는 게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토지 1결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주들의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하고 경제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정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다시 돌아와서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미곡 사두 그렇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영정법이니까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죠? 자, 3번에 12법 발달. 그렇죠. 요런 이름이 나오니까 요것도 분명히 조선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 보니까 여기에 이름이 농서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나오는데 우리는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최초로 모내기법에 대한 소개가 바로 농사직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하지만 농사직설은 모내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런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왜냐고 하면 가뭄이 오면은 쥐약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 상공업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화폐 정리가 꼭 돼주셔야 됩니다. 그죠?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것 중에서 건원중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 그거 성종 때 만들어진 고려의 성종 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화폐 두 가지 정도 삼한이라든지 아니면 해동 요런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지는 거였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은병 활구라고 부르는 이런 고액권 화폐 이런 것들도 바로 숙종 때 만들어진 그런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양왕 때 가서 만들어지는 게 저화 종이돈 요런 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고려와 관계된 화폐 이름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용을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가 되면은 조선 통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통용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상평 통보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인조 때 처음 주조가 되었다가 그게 효종 그리고 숙종 때 가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상평 통보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그죠? 1번 조선 통보니까 요거는 아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경강상인 배를 이용해서 경자가 바로 서울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그죠? 요게 한강이었죠. 선상이라고 하는 이름 썼습니다. 그죠? 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15세기 후반에 그때 전라도 특히 나주 이쪽 근처 지역에 나름대로 흉년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막 교환하는 그런 장시 개념이 거기 남부지방 중에서 특히 전라도에 시작이 되었다가 16세기가 되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18세기 정도 되면은 거의 한 1000여 개까지도 장시가 늘어납니다. 이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보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 국제무역 사무역이 허용되면서 개성의 송상, 그렇죠? 이 송상이 중개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의주에 있는 만상이라든지 부산 동네에 있는 내상 이런 사람들을 이어주는 전국에 송방 만들고 이랬던 상인들이 바로 송상 이런 상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상 이런 표현을 좀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1번. 화약 무기 제작과 그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 등록. 그렇죠. 이런 내용이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향약 구급방과 집성방.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향약 구급방의 구집. 이렇게 좀 기억하셨죠? 구급방은 고려시대 때, 집성방은 세종 때. 그죠?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수시력과 원나라의 수시력이었죠. 아라비의 회회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내편은 수시력, 외편은 회회력 참조해서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역법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세종 때 나오는 칠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벼농사 중심의 농업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을 돕기 위해서 농서인 이 농가 집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거는 그건 신속이라고 하는 인물이 효종 때 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했던 그 책이 바로 농가 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가 집성은 여러 가지 서적들을 다 포함을 좀 시켜가지고 대표적인 서적들 중에서 이 농사직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량잡록이라든지 강희맹이 썼던 금량잡록이라든지 그다음 또 강희맹이 또 썼던 사시 찬요. 자, 요게 원래 당나라 이런 때 있었던 건데 요게 약간 가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돼서 요거를 강희맹이 다시 썼습니다. 그죠? 자, 요런 내용들과 함께 옵션으로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이제 명종 때 만들어지는 구황찰요. 구황을 어떻게 가난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혀있는 구황찰요 이게 부록으로 실려있는 이 글이 바로 농가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가집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농사직설. 이거는 정초가 변효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다 그랬죠. 요거 이름과 요거 이름 두 가지 꼭 바꿔서 잘 내니까 농가집성은 모내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부정적으로 좀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왕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대답을 한번 좀 여러분 해보실게요. 첫 번째로 이제 영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서 우리가 봤나요? 그렇죠. 아, 전쟁 많이 하니까 인생에 영락이 없어. 요거는 광개토 대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건원 요런 표현 좀 썼던 이름이 바로 버풍왕 때였죠. 버풍왕 때 신라 버풍왕. 자, 그 다음에 보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쓰다가 나중에는 대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요게 바로 발해의 문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문 요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덕 준풍 요런 이름을 좀 썼던 거는 고려의 광종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연호들을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숙신, 후연, 말갈, 저 위쪽에 뭐 안 그러면 부여라든지 아니면은 저쪽 거란, 그렇죠. 요런 지역까지 격파했다. 이런 이름이 좀 나오면 요건 광개토량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신라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해서 낙동강 서쪽을 장악했다. 자, 요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 대가야 정복과 관계되는 왕을 이름을 대면은 이 사람은 바로 진흥왕이죠. 그러면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 금강가야와 관계있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발해는 당과 같이를 맺고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그렇죠. 문왕 때부터 해서 친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배웠고요. 후주 출신 쌍기. 그렇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 과거 시험 이런 거를 보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무덤이 발견된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71년에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이 무덤은, 그렇죠? 중국 남조의 특히 양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벽돌식 무덤이다. 나오면 제가 강조 많이 하는 무령 왕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화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무령왕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송산리 고분군. 그러니까 위치상을 볼 때 공주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우리 이긴 걸로 얘기하면은 황토현 전투라든지 황룡촌 전투, 이런 황자 들어가는 황토현, 황룡촌, 이런 이름은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거고, 그 다음에 공주의 우금치 전투는 우리가 패배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을 1차와 2차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이 공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윤우가 이끈 그런 군대가 몽고의 이제 2차 침입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윤우가 이겼기 때문에 처인성 그 자리에다가 에버랜드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거기가 용인 이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형평사 운동, 이거 관계되는 거는 경남의 진주 지역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자, 4번에 사고가 설치되었던 곳이 크게 4곳이 있었는데 이 4곳 중에서 춘추관이라든지 서울의 춘추관,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는 전주,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는 충주,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는 성주, 요렇게 있다가 이 중에 불타는 거는 춘추관, 충주, 성주는 불타고 전주 사고에 있는 거를 나중에 5개로 나눠 담아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죠.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때 소실되었으니까 뭐 충주나 성주 이런 곳이라고 춘추관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찾아보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 이런 문제는 위치를 잘 기억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고종 5년 1218년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려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고려 고종입니다. 조선 고종이 아니라. 자,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기억이, 그러면 금나라가 12세기니까 11세기에 힘이 셌던 거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란이 안 일으켜서 고려에 침입했다. 김치래가 지휘하던 고려군은 강동성에서 니은과 연합해서 기역을 토벌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바로 몽골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에 고려와 몽골은 형제 맹약을 맺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몽골하고 처음 만나는 이제 여몽연합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무리한 조공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저고려가 나중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회담이 결렬되고 돌아가다가 암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암살을 우리한테 나름대로 덤탱이를 씌우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게 몽골 1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무반 이런 이름 나오면 이건 여진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죠? 윤관이니까 요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종 때 이자겸이 이 사람들과 나름대로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것도 역시 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자, 니은에 항전하기 위해서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그렇죠. 요 내용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동육주 요 이름 나오는 것도 역시 거란에 대한 내용인데 거란은 기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에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바로 영조 말 정조, 그러니까 정조 때 내용부터 해서 세도 정치 때도 수령의 힘이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관 매직 같은 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향촌에서 영향을 행사하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구향과 새롭게 성장하는 신향과의 대립,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향전이라고 얘기한다.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얼, 첩의 자식은 집단 상수하여 여러 차례 신분 상승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아니죠. 나중에 뒤에 가서 특히 철종 때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소청 운동이 나름대로 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료직 같은 나름대로의 사원부 사관 홍문관 이런 곳에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0% 다
일반 양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에 따라서 풀릴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출을 할 수 없었다 이러면 이런 용어는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철종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직 중인들이 소총운동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틀린 말이고요. 자, 4번에 양자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형태가 상당히 좀 강한 시기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 글이 새겨져 있는 그릇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4개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태, 왕호우십. 한자 잘 읽죠? 예,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을묘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나와 있는데 이 을묘년은 시기상으로 볼 때는 415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서거할 때가 412년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요때 서거한다. 그러면은 이건 415년이니까 이 광개토 대왕의 남쪽 남부 지방에 대한 원정에 대한 내물왕의 요청을 받아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게 만들어질 때는 요거는 415년이기 때문에 요건 1번은 그래서 기억은 요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라고 해줘야 맞다라고 하는 거죠. 광개토 대왕의 원정에 대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에 신라가 반포한 율령의 내용을 반영한다. 요거는 울진에 보면 법풍왕 때 만들어진 봉평신라 비적 그 내용에 반란이라는데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풍왕 때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한 무덤에서 그렇죠. 이 무덤이 바로 호우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호우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요 안에 들어있을까를 꼼꼼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고구려의 눌지왕 때, 이제 신라 눌지왕 때 장수왕 쪽에 이제 나름대로에 가 있던 동생을 나중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걔가 기념으로 좀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사은, 뭐 복호 이런 이름들이 나중에 눌지왕 때 나오는 동생 이름들인데 걔가 나중에 올 때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눌지왕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동생 둘이를 박재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눌지왕 때 고구려에 하나, 그 다음 일본에 하나 있는 동생들 데리고 온다. 그래서 박재상이 삼국사기에 열전편에 보면은 요런 이름이 좀 나와 있는데 열전에 이 사람이 삼국유사에는 또 김재상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요런 이름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니면 치술령이라고 해서 박재상이 또 동생을 빼오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 와이프 얼굴 못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일본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가 치술령이란 고개에서 남편을 그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면 이건 눌지왕 때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을에 5세기 초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준 유물이다. 그렇죠. 이 내용이 특징 5세기 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찾아보면은 디귿하고 리을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답은 그렇죠.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단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애국 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왔는데 애국 개몽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905년에 11월 달에 있었던 이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애국 개몽운동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5가지만 한번 좀 보면은 첫 번째 보안회라든지 두 번째 헌정연구회라든지 자, 세 번째 대한자강회라든지 그럼 네 번째 대한협회라든지 다섯 번째 신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기출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신민회가 되겠죠.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1911년 해체되는 이 단체 신민회.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애국 개몽운동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교육 및 산업 진흥을 통해서 실력 양성을 주장했고 디귿에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 그렇죠. 요 용어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 서간도의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삼원보.
여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 바로 이시영, 이회영 형제 얘기였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단체로 치면은 이런 신민회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내용은 신민회에 대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1번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은 분명히 의병과 관계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주로 배웠죠. 첫 번째로 을미의병, 두 번째 을사의병, 세 번째 정미의병 이런 걸 좀 배웠기 때문에 의병하고 애국개몽운동 간에는 사이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산학사는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최초의 사립학교였죠. 자, 그래서 이게 1883년에 만들어진 거고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민회에서 만든 그런 학교가 맞죠. 안창호가 초대 교장인데 요게 아니네요. 그죠? 반봉건 반외세 이런 용어가 나오면 요건 동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동학 동민운동 생각나십니까? 반봉건 반외세 이런 용어. 자, 그 다음에 공화제, 그렇죠. 민주공화정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최초로 이런 표현을 쓴 게 바로 이 신민회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밖에 될 게 없겠네. 그죠? 자, 1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기어세 리을에 들어갈 토지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태조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려 태조 때. 그러면은 논공행상, 공을 논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토지를 나눠준다.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건 바로 역분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역분전이다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니은을 한번 쫙 보니까 관리에게 보수주던 과정과 달리, 과전하고 좀 다르게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 기반이 되었던 것은 니은이 없다. 이런 표현 좀 나왔죠. 그러면 이 귀족, 문벌 귀족에 대한 특권 얘기를 우리가 좀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음서제하고 그냥 하나 더는 5품 이상이 세습 가능한 공음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용어가 좀 던져지면은 분명히 이제 니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분명히 이 공음전에 대한 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하급 관료의 자제, 관직에 올라가기 전에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이 디귿, 한인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쓰게 되죠. 이런 토지 이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군인의 유가족 또는 학관리 유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 그렇죠. 요게 바로 입에 풀칠해라 이런 개념의 구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역분전,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롭게 보이시는 분들은 경제 파트 한 번 더, 중세 경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 정리가 좀 잘 돼주셔야 되고, 고려시대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인데 편찬된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기억 보니까 유교적 합리주의 이런 표현이 좀 나왔네요. 그죠? 이거 관련된 내용이 바로 기전체로 쓰여진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에 보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등장을 좀 하게 되는 최초의 글이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문화와 전통을 중시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삼국 유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건 인종 때 작성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국 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성될 때가 바로 충렬왕 때 원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건국 영웅을 칭송한 영웅서사시 이런 표현 나오면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표현 나왔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신직공기 때 쓰여졌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실려있는 글이 바로 동국이상국집이거든요. 동국이상국집인데 이 동국이상국집이 나올 때 요때가 거의 이제 고종 때쯤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동명왕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좀 쓰여질 때는 바로 이제 무신직공기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규보 하면은 최후와 관련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이 개념, 무신직공기 때 나오는 대표적인 작품이고,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한다면 각훈의 해동고승전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을에 태조에서 목종에 이르는 역대 국왕의 지적을 기록한 것이나 지금 전하지 않는다. 보니까 이 태조라고 하는 인물의 1대 임금이고 목종은 7대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고려 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칠대실록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바로 고려 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기상으로 우리가 좀 나타내 보면 이게 1번이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쓰여지게 되는 게 고려 중기 때 쓰여지는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 무신직공기에 쓰여지는 이 작품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국유사가 바로 4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기상을 찾아보면 리을,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역사서 관련된 문제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번 가나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좀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는 황소의 난을 토벌해야 한다는 경문으로, 그래서 이 글을 황소의 난에 황소에게 글을 썼죠.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황소가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옥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황소가 이걸 읽고 이걸 보는 순간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그만큼 잘 쓴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거고, 진성여왕에게 시무상소, 그러니까 시무책 10여 조 요걸 바쳤다가 요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되는 책 이름 한번 좀 본다면 제왕연대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원필경 요런 문집,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제천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 한번 보세요. 이 채치호는 신분을 칠 때 육두품이죠. 육두품은 그래요. 요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에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일관등이 있어요. 일관등, 관등, 관리 등급으로 딱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17관등까지 이렇게 좀 볼 때 여러분들이 1에서 5까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6 요런 이름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쭉 가다가 나중에 10, 11 요런 관등 이름하고, 그 다음에 12관등, 그 다음에 17관등 요런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울 때 처음에 상당히 좀 잘 안 외워지겠지만 반복을 하면은 잘 잡힙니다. 요게 이제 이벌찬 요런 표현을 좀 쓰게 되죠. 그 다음에 5등급이 대아찬이에요. 대아찬. 그 다음에 6관등 요게 바로 아찬이고요. 그 다음에 10관등 얘가 바로 이제 대남아 요런 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11관등이 남아, 그 다음에 12관등이 대사 요런 좀 쓰거든요. 대사. 그 다음에 17관등이 조위 요런 이름을 좀 보시면 조위. 자, 그러면 1부터 해서 17까지 쭉 적혀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관직명은요, 특히 5등 5관직인 이 대아찬하고 아찬 요게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아찬 위에가 대아찬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애가 바로 육두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애는 분명히 얘들은 진골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의 옷 색깔이 바로 자색이죠. 자색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진골밖에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 7, 8, 9 여기까지 그 9등급이 바로 이제 급벌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요건 진골하고 육두품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옷 색깔이 비색이죠. 근데 비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건 비치색 나는 그런 고려 청재 색깔이 아닙니다. 요건 붉을 비자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 붉을 비자. 그래서 한자로 치면은 요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 붉은색이다. 요거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진골하고 육두품하고 오두품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푸른색.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바로 청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12, 17 여기는 진골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4, 5, 6두품 하고요. 진골 이런 세력들이
여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란색 옷을 입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황색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암기가 잘 안 되시니까 옷 색깔 이름 자, 비, 푸, 노. 너 왜 그래 자비를 푸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옷 색깔이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게 많은 직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 사회면에서 하나가 좀 나오는 게 고대 사회에서 요런 이름들과 함께 그리고 요게 옷 색깔 요거 정리하시고 요거 말고 하나 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나중에 자단 비녹 요런 이름이 나오면 자색 그 다음에 단색, 비색, 녹색 요런 이름이 나오면 이 단색도 역시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이런 내용은 요게 바로 고려 광종 때 나오는 그런 복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분명히 자, 비, 푸, 노 요렇게 좀 외워주시고 자단, 비녹 나오면 요건 광종 때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은 어렵게 나와도 이런 걸 분명히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골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육두품이라고 하는 세력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나중에 불만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이 라인 그렇죠. 요런 라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왜 이제 중위제라고 해서 1중 아찬, 2중 아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중위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아찬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제 1중, 2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게 특징 중위제다. 이런 용어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사가 별이 하나가 있죠. 혹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좀 잘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V자 3개 위에 별이 하나가 있으니 이게 원사거든요. 별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V자 위에 100개가 있든 다이아 하나 소위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실지 몰라도 분명히 소위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개념이 바로 중위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와서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강조를 제가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5점이라도 여러분 좀 더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대하찬까지 올랐다 하면은 분명히 이게 틀린 거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보니까 여기 하루는 막 이런 얘기 쭉 나왔죠. 우리 개념 정리할 때 상당히 좀 강조 많이 했던 게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정해 쌍수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되고 권수 정해 결사문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요걸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진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울.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디귿.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한다. 그렇죠? 선종 중심에 교종을 포섭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진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교관겸수 이런 표현 나오면 그 의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게 바로 진울에 대한 얘기가 맞고요. 자, 강진의 백년사 이런 이름 나왔죠. 백년사 결사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바로 이 진울의 수선사 결사가 되겠습니다. 수선사 결사 이게 나오는데 수선사가 지금의 송광사라고 하는 겁니다. 순천의 송광사 이런 이름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백년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요새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새. 자, 이런 이름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2개밖에 답이 안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사 문제인데요. 해방 직후의 정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운형은 중도좌파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죠?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인민당, 그래서 근로인민당, 인민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썼고요. 조선공산당 이런 이름이 좀 나오면 요거는 박헌영과 관계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운형은 근로인민당, 인민 이런 표현 좀 기억 좀 하시고, 자, 송진우하고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한국민주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 군정에 적극 참여했는데 송진우는 나중에 45년 12월 31일 요때 암살당하는 인물이 바로 송진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경성방직 주식회사 사장이었던 김성수, 친일파였던 김성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미국에서 기록한 이승만은 독촉이라는 표현을 쓰죠. 독촉. 요거는 이제 한민당 이런 용어 좀 잡아주시고
독촉. 그렇죠. 이승만이 활동한다. 맞습니다. 김구하고 김규식은 단독 선거, 남한 단독 선거를 좀 반대하기 위해서 남북 협상하러 북한에 올라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5월 10일 총선거할 때는 김구와 김규식은 빠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정확하게 잡으시면 좋겠죠. 자,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정치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실시된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름이 나오면 정확하게 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리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리을에 육조 직계제 이런 표현이 던져지면 분명히 이 표현은 태종하고 세조에 대한 내용이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그게 바로 육조 직계제였죠. 자, 그 다음 디귿에 한양을 수도 옮긴다. 1394년 요때니까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옮기게 되죠. 이건 분명히 태조 이성계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니은에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했다. 저런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정종 때 이방원이 건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에 홍문관의 설치로 언론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게 바로 성종 때 나오는 3사 체제가 만들어질 때가 홍문관이 나오면서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 개념을 홍문관이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면 제일 먼저 디귿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종 얘기가 나올 거니까 요게 2번. 아, 죄송합니다. 요게 2번이겠네요. 정종이니까 일회임금. 태정, 태세, 문단세 생각나시죠?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은, 리을, 기역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920년대 내용은 많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20년은 특징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는 막 눌렀던 그런 일본의 전략이 3.1운동 이후에 이걸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팍팍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민족주의 운동과 대표적인 게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이런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는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국내라고 한다면 국외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대 때는 많은 기틀이 좀 다져지는 단체 이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웠었는데 그게 막 형성될 때가 1910년대고 20년대 때는 봉오동 전투부터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독립군은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그렇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1920년 내용이니까 1920년대 얘기 맞죠. 자, 그 다음에 경학사 부민단 서경부족신 생각나십니까? 서경부족신. 이런 것들이 바로 1910년대 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흥강습소, 이게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운동이 나름대로 또 이제 활성화되는 듯 했는데 1920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흥무관학교도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때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참의부하고 정의부하고 시민부, 참정신, 요게 나오는 게 23년에서 25년 요때라고 얘기를 좀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간도 참변, 요게 바로 경신 참변이 되겠죠. 이 내용이 바로 1920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기를 찾아보니까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905년 전후에서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일제 탄압이 강화되자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서간도 삼원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런 표현 나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독립협회 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독립협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의회 설치 운동을 전개했다. 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독립협회니까 독립협회는 나중에 1898년에서 99년 넘어갈 때 이때 분명히 없어진다라고 배웠죠. 자, 요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한자강회, 그렇죠? 나름대로 또 이런 단체 이름도 기억하시고, 4번에 신민회, 그렇죠? 대성학교 초대교양 안창호라든지 오산학교 이승훈, 그죠? 이런 인물들이 신민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18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셨는데요. 몇 점 받으셨는지 한번 잘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을 때 한 16개 정도는 좀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조금 취약한 부분을 잘 좀 다듬어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서 저도 지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